서울의 추운 겨울밤, 정희는 집 문 앞에 서서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쥐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겨우 반년, 아버지는 이미 새로운 여자를 데려와 살고 있었다. 그 여자, 미경 씨는 문을 열자마자 정희를 노려보며 말했다. 너 같은 레즈비언은 내 집에 못 들어와. 당장 나가. 정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정은과의 관계를 숨기려 애썼지만 미경 씨가 우연히 본 문자 메시지 하나로 모든 게 드러나 버린 것이다. 아버지는 그저 고개를 저으며 미안하다. 희야. 나도 어쩔 수 없어 라고 중얼거릴 뿐이었다. 정희는 눈물이 고인 채로 짐을 챙겨 문을 나섰다. 차가운 바람이 그녀의 뺨을 스쳤다. 어디로 가야 할까? 정은은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었고 친구들은 그녀의 비밀을 알면 등을 돌릴 터였다. 한국 사회에서 레즈비언으로 사는 건 매일 전쟁이었다. 정희는 지하철을 타고 무작정 종로로 향했다. 거리에는 크리스마스 조명이 반짝였지만 그녀의 마음은 어두웠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집은 안전한 피난처였다. 어머니는 정희의 성 정체성을 알았지만 내가 행복하면 돼 라고만 말씀하셨다. 하지만 아버지는 달랐다. 그는 보수적인 회사원으로 사회의 시선을 두려워했다. 미경 씨는 더했다. 그녀는 교회에 다니는 독실한 신자로 동성애는 죄악지라고 믿었다. 정희는 핸드폰을 꺼내 정은에게 문자를 보냈다. 오늘 집에서 쫓겨났어. 내가 걱정돼. 답장은 없었다. 정은은 최근에 건강이 나빠져 입원 중이었고 그 원인이 스트레스 때문일 거라고 의사는 말했다. 정희와의 관계가 그녀를 병들게 한 건 아닐까? 정희는 자책했다.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정희는 과거를 떠올렸다. 그녀와 정은은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였다. 서울의 여고에서 만난 둘은 서로의 비밀을 공유하며 가까워졌다. 정은은 부유한 집안의 딸로 부모님의 기대를 짊어진 모범생이었다. 정희는 평범한 중산층 가정에서 자랐지만 어머니의 지지로 자유로웠다. 대학에 들어가서야 둘의 감정이 사랑으로 변했다. 처음 키스한 날 한강공원에서. 이게 잘못된 걸까? 정은이 속삭였다. 정희는 아니, 우리 사랑이잖아 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사회는 그렇지 않았다. 한국에서 레즈비언 커플은 숨겨야 할 존재였다. 친구들 앞에서는 베프로, 가족 앞에서는 룸메이트로 위장했다. 그 위장이 무너진 지금, 정희는 모든 걸 잃을 위기에 처했다. 병원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정은의 병실에 도착하자 그녀는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다. 희야,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정은이 약한 목소리로 물었다. 정희는 울음을 참으며 상황을 설명했다. 아버지 여친이 나를 쫓아냈어. 내가 걱정돼서 왔어. 정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미안해. 나 때문에. 그녀는 최근 부모님에게 커밍아웃을 시도하다 실패했다. 부모님은 그런 헛소리 집어치워라고 호통쳤고 그 충격으로 쓰러졌다. 정희는 정은의 손을 잡았다. 우리 함께 이겨낼 수 있어. 하지만 속으로는 두려웠다. 이 사랑이 정말 가치가 있는 걸까? 사회의 벽이 너무 높았다. 그날 밤 정희는 친구 집에 얹혀 살기로 했다. 친구 수지는 이해해 주었지만 너희 관계 숨기는 게 제일 나아. 세상이 바뀔 때까지 라고 조언했다. 정희는 고개를 저었다. 숨기다 지쳤어.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직장으로 향했다. 카페 바리스타로 일하는 그녀는 손님들의 미소를 보며 위안을 삼았다. 하지만 미경 씨의 전화가 왔다. 내 아버지한테 말했어? 너 같은 애 때문에 가정이 깨질 순 없어. 정희는 화가 치밀었다. 왜 그녀의 사랑이 가정을 위협하는가? 그녀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빠, 정말 나를 버리실 거예요?
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미경이가 내 엄마 자리를 대신해 줄 거야. 이해해줘. 정희의 마음이 산산조각 났다. 가족의 배신이 이렇게 아픈 줄 몰랐다. 정희는 정은과 함께 미래를 계획했다. 졸업 후에 같이 살면 어때? 정은이 제안했다. 하지만 현실은 가혹했다. 정은의 부모님은 그녀를 명문대에 보내려 했고 정희는 경제적으로 불안정했다. 게다가 사회의 시선. 지하철에서 손을 잡는 것조차 두려웠다. 한 번은 커플링을 끼고 다니다가 지인에게 들켜 너희 둘이 라는 질문을 받았다. 그 후로 둘은 더 조심했다. 하지만 미경 씨의 개입으로 모든 게 드러났다. 정희는 카페에서 일하다가 손님이 레즈비언이 여기서 일해 라고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다. 소문이 퍼진 모양이었다. 그녀는 사장에게 사표를 냈다. 죄송해요. 개인 사정으로 이제 일자리마저 잃었다. 병원에서 퇴원한 정은은 정희를 만나러 왔다. 둘은 한강공원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우리 헤어질까? 정은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정희는 충격받았다. 왜? 나 때문에 내 건강이. 정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우리 때문에. 부모님, 사회. 너무 힘들어. 정희의 눈물이 흘렀다. 사랑이 이렇게 고통스러울 줄이야? 그녀는 정은을 안아주었다. 생각해보자. 포기하지 마. 하지만 속으로는 갈등했다. 이 관계를 유지하면 정은의 미래가 망가질까? 그녀의 선택이 정은을 파괴하는 건 아닐까? 밤이 깊어지자 둘은 각자의 길로 헤어졌다. 정희는 혼자 숙소로 돌아가며 생각했다. 이 사랑의 대가는 무엇일까? 며칠 후 정희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위해 이력서를 냈다. 서울의 번화한 거리에서 그녀는 레즈비언 커뮤니티 카페를 발견했다. 그곳 주인 혜진 씨는 그녀를 반겼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야. 안전해. 정희는 그곳에서 일하게 되었다. 카페는 밤늦게까지 운영되었고 손님들은 비슷한 아픔을 가진 여성들이었다. 그곳에서 정희는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다. 여기서는 숨길 필요 없어. 혜진 씨가 말했다. 하지만 정은은 달랐다. 그녀는 부모님의 압력으로 집에 갇혀 지냈다. 대학 준비해야 해. 너랑 만나기 힘들어. 문자가 왔다. 정희는 상처받았지만 이해했다. 정은의 집안은 보수적이었고 아버지는 유명한 변호사였다. 딸이 레즈비언이면 가문의 수치라고 생각할 터였다. 정희는 카페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다. 그중 하나가 수연이었다. 수연은 오랜 레즈비언으로 사회운동에 참여했다. 우리는 싸워야 해. 권리를 위해. 그녀의 말에 정희는 용기를 얻었다. 하지만 정은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졌다. 전화로 싸움이 잦아졌다. 왜 나를 피해? 정희가 물었다. 피하는 게 아니야. 현실을 직면하는 거지. 정은의 대답이었다. 정희는 밤마다 울었다. 사랑이 왜 이렇게 복잡한가? 그녀는 어머니의 사진을 보며 위로를 찾았다. 엄마, 제가 잘못된 선택을 한 걸까요? 한편 아버지는 미경 씨와 결혼을 준비했다. 정희에게 초대장이 왔다. 내가 오면 좋겠어. 아버지의 문자. 정희는 갈등했다. 가면 미경 씨를 마주해야 하고 가지 않으면 가족과의 완전한 단절이었다. 그녀는 정은에게 상의했다. 가지마. 그 사람들이 내 아픔을 이해 안 해. 하지만 정희는 갔다. 결혼식장에서 아버지를 보자 눈물이 났다. 아빠, 축하해요. 미경 씨는 차갑게 웃었다. 내가 여기 올 줄 몰랐네. 이제 내 인생 살아. 정희는 그 말을 듣고 돌아섰다. 집으로 가는 길, 그녀는 결심했다. 더 이상 숨기지 않겠다. 카페에서 수연과 이야기를 나누다 정희는 커밍아웃을 결심했다. 소셜미디어에 올릴까? 수연이 제안했다.
정희는 망설였다. 정은이 어떻게 될까? 수연은 내 행복이 우선이야 라고 말했다. 결국 정희는 인스타그램에 포스팅했다. 저는 레즈비언입니다. 제 사랑을 숨기지 않겠습니다. 이 반응은 엇갈렸다. 친구들은 응원했지만 일부는 언팔로했다. 아버지로부터 전화가 왔다. 뭐 하는 짓이야? 미경이가 화났어. 정희는 대답했다. 제 3이에요. 받아들이세요. 전화를 끊자 자유로움이 밀려왔다. 하지만 그 대가는 컸다. 직장 동료들이 수군거렸고 길거리에서 이상한 시선을 받았다. 정은은 그 포스팅을 보고 충격받았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그녀가 병원에서 퇴원 후 찾아왔다. 정희는 내가 걱정할까 봐라고 말했다. 둘은 카페에서 긴 대화를 나눴다. 우리 다시 시작할까? 정희가 물었다. 정은은 고개를 저었다. 부모님 때문에. 미안해. 정희의 마음이 찢어졌다. 사랑의 배신이었다. 그녀는 정은을 보내고 혼자 울었다. 수연이 위로했다. 새로운 시작이야. 하지만 정희는 상처가 깊었다. 이 선택의 후회가 밀려왔다. 사회의 압력이 점점 세졌다. 정희의 포스팅이 바이럴이 되면서 반대 시위자들이 카페 앞에 왔다. 동성애 반대, 피켓을 든 사람들. 혜진 씨는 문을 닫고 우리는 이겨낼 거야 라고 말했다. 정희는 두려웠지만 맞섰다. 왜 우리의 사랑을 미워하세요? 한 시위자에게 물었다. 그는 성경에 나와 죄야 라고 대답했다. 정희는 반박했다. 사랑은 죄가 아니에요. 그날 그녀는 뉴스에 나왔다. 레즈비언 바리스타의 용기. 하지만 익명 댓글들은 잔인했다. 죽어라. 변태. 정희는 정신적으로 지쳤다. 정은의 부모님이 그녀를 찾아왔다. 내 딸이 우리 희를 망쳤어. 정희의 아버지가 말했다. 아니, 미경 씨였다. 정은은 집에서 도망쳤다. 희야, 나도 자유로워지고 싶어. 그녀가 카페로 왔다. 정희는 기뻤지만 걱정됐다. 내 부모님은 정은은 상관없어. 너랑 함께할게. 둘은 다시 안아주었다. 하지만 이 재회는 새로운 갈등의 시작이었다. 정은의 부모님이 경찰에 신고했다. 딸이 납치됐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다. 정희는 경찰서로 끌려갔다. 그냥 친구예요.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다. 정은이 증언했다. 저희 사랑해요. 부모님은 충격받았다. 이런 미친 바버지가 소리쳤다. 경찰서에서 풀려난 후 정희와 정은은 임시 숙소를 구했다. 서울의 작은 원룸에서 둘은 미래를 논의했다. 결혼할까? 해외에서 정희가 제안했다. 정은은 웃었다. 좋아. 하지만 돈이 문제야. 정희는 카페 일을 더 열심히 했다. 혜진 씨는 너희를 응원해 라고 말했다. 하지만 사회의 시선은 여전했다. 길거리에서 손을 잡자 사람들이 쳐다봤다. 한 번은 폭행을 당할 뻔했다. 레즈비언 새끼들. 술 취한 남자가 소리쳤다. 정희는 정은을 보호하며 도망쳤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야. 그녀가 말했다. 정은의 부모님은 포기하지 않았다. 변호사인 아버지는 소송을 걸었다. 미성년자 유인 정은은 성인이었다. 하지만 부모의 압력은 컸다. 집으로 돌아와. 아니면 유산 상속안해. 어머니가 울며 말했다. 정은은 흔들렸다. 희야, 나 가난하게 살아도 돼. 정희는 함께라면 지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다. 이 사랑이 정은의 미래를 빼앗는 건 아닐까? 도덕적 딜레마가 그녀를 괴롭혔다. 카페에서 운동가 모임이 열렸다. 수연이 주최했다. LGBT 권리 행진 준비하자. 정희는 참여했다. 우리 목소리를 내자. 정은도 동참했다.
행진날 서울거리에 수백 명이 모였다. 사랑은 평등하다. 구호를 외쳤다. 하지만 반대자들이 돌을 던졌다. 혼란이 벌어졌다. 정희는 머리를 다쳤다. 병원에서 깨어나자 정은이 울고 있었다. 미안해. 나 때문에. 정희는 아니야. 우리 싸움 때문이야 라고 말했다. 이 사건은 뉴스에 나왔다. 여론이 분열되었다. 일부는 지지, 일부는 비난. 아버지가 병원으로 왔다. 희야, 이제 그만해. 정상적으로 살아. 정희는 지게 제 정상이에요 라고 대답했다. 아버지는 미경 씨와 헤어진 상태였다. 미경이가 내 포스팅 보고 떠났어. 정희는 놀랐다. 아빠, 미안해요. 하지만 아버지는 내가 옳았어. 미안하다라고 말했다. 화해의 순간이었다. 하지만 미경 씨는 복수했다. 그녀는 교회 커뮤니티에 정희의 이야기를 퍼뜨렸다. 악마의 자식. 이 카페에 테러 위협이 왔다. 혜진 씨는 문을 닫아야 했다. 정희는 실직했다. 정은과 정희는 해외 이민을 고려했다. 캐나다 어때? 거기서 결혼할 수 있어. 하지만 비용이 문제였다. 정은의 부모님이 돈을 끊었다. 너 같은 애한테 한 푼도 안 줘. 정은은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서빙원으로. 힘들지만 너랑 함께라면 둘의 관계는 더 깊어졌다. 하지만 피로가 쌓였다. 싸움이 잦아졌다. 왜 나만 희생해? 정은이 소리쳤다. 정희는 나도 희생했어 라고 반박했다. 갈등이 고조됐다. 수연이 도움을 제안했다. 펀딩 모금하자. 이민 자금으로. 정희는 동의했다. 소셜미디어에 스토리를 올렸다. 우리 사랑을 지켜주세요. 반응은 뜨거웠다. 기부가 모였다. 하지만 반대자들의 해킹 공격이 왔다. 계정이 해킹당했다. 죽어라 메시지가 쏟아졌다. 정희는 공황 발작을 일으켰다. 이게 끝이 없을까? 정은이 안아주었다. 끝낼 수 있어? 함께라면. 정은의 부모님이 최후의 통첩을 했다. 집으로 돌아오면 용서해. 아니면 영원히 자식 아니다. 정은은 고민했다. 희야, 나 부모님 없이 못 살아. 정희는 충격받았다. 그럼 나 없이 사는 건? 정은은 울었다. 모르겠어. 이 순간 관계의 균열이 드러났다. 정희는 혼자 산책하며 생각했다. 사랑을 위해 모든 걸 포기하는 게 옳은가? 아니면 현실을 받아들이는 게 현명한가? 펀딩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정희와 정은은 캐나다 비자를 신청했다. 새로운 시작이야. 정희가 말했다. 하지만 출국 전날 정은의 어머니가 쓰러졌다. 심장병. 병원에서 정은은 울었다. 엄마, 미안해. 어머니는 내 행복이 중요해. 가봐라고 말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내가 떠나면 엄마가 죽을 거야. 이 정은은 흔들렸다. 희야, 미안. 나 못 갈 것 같아. 정희의 세계가 무너졌다. 왜? 우리 약속했잖아. 이정은은 가족이 우선이야 라고 대답했다. 배신의 순간이었다. 정희는 혼자 캐나다로 떠났다. 토론토에 도착하자 추운 바람이 그녀를 맞이했다. 새로운 삶. 하지만 정은의 빈자리가 컸다. 왜 나를 버렸어? 그녀는 매일 울었다. 현지 LGBT 커뮤니티에서 친구를 사귀었다.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그들은 말했다. 정희는 카페에서 일하며 한국의 소식을 접했다. 정은이 부모님과 화해했다는 소문. 그녀는 결혼을 준비 중이었다. 남자와. 정희는 충격받았다. 그게 내 선택이야? 한국으로 돌아온 건 1년 후였다. 혜진 씨의 부탁으로. 카페 재개장. 내가 필요해. 정희는 돌아왔다. 서울은 변함없었다. 사회는 조금 나아졌지만
여전한 편견. 그녀는 정은을 만났다. 결혼 축하해. 정은은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 압력 때문에. 정희는 이해해. 하지만 내가 행복한가? 정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후회해. 둘은 다시 안아주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정은의 결혼식이 다가왔다. 결혼식장에서 정희는 숨어 지켜봤다. 정은의 행복하지 않은 미소. 그녀는 참지 못하고 달려갔다. 정은아, 가지마. 혼란이 벌어졌다. 신랑 측 가족이 소리쳤다. 이 미친년. 정희는 끌려나갔다. 정은은 울며 따라왔다. 희야, 왜? 정희는 내가 불행할까 봐라고 말했다. 정은은 결혼을 취소했다. 미안. 모두 부모님은 분노했다. 내 인생 망쳤어. 둘은 다시 함께했다. 하지만 이번엔 더 강했다. 이번엔 포기 안 해. 정희가 말했다. 그들은 소송을 준비했다. 가족의 반대에 맞서? 법정에서 정은의 아버지가 증언했다. 동성애는 병이다. 판사는 사랑은 자유다라고 판결했다. 승리였다. 하지만 대가는 컸다. 정은의 가족과 단절. 정희의 아버지도 멀어졌다. 사회운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우리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행진, 세미나. 정희는 연설했다. 사랑은 선택이 아니에요. 우리의 권리예요. 청중의 박수. 하지만 테러 위협은 여전했다. 한 번은 폭탄 협박. 경찰 보호를 받았다. 이게 우리의 삶이야. 정은이 말했다. 시간이 흘러 정희와 정은은 안정된 삶을 살았다.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결혼하자. 한국에서 법이 바뀔 때까지 기다려. 정희가 제안했다. 정은은 동의했다. 하지만 과거의 상처는 남았다. 밤마다 악몽. 가족의 배신. 정희는 상담을 받았다. 를 극복하세요. 상담사는 말했다. 정은도 마찬가지. 후회 안 해. 정희가 물었다. 아니. 너랑 함께라면. 하지만 사회의 변화는 느렸다. 여전한 차별. 직장에서의 편견. 한 사건이 모든 걸 바꿨다. 정희의 카페가 화재로 불탔다. 방화의 경찰 수사 결과 미경 씨의 지인이었다. 동성애 반대. 정희는 절망했다. 왜 우리를 미워해? 정은은 포기하지 마라고 말했다. 재건을 시작했다. 커뮤니티의 도움으로. 우리는 강해. 정은의 어머니가 찾아왔다. 미안해. 내 행복을 인정할게. 우화해. 하지만 아버지는 여전했다. 용서 못해. 정희의 아버지도 연락했다. 내가 자랑스러워. 작은 변화. 사회도 서서히. LGBT 법안이 통과됐다. 결혼 가능의 둘은 결혼식을 올렸다. 소박하지만 행복한. 하지만 행복은 영원하지 않았다. 정은의 건강이 다시 나빠졌다. 스트레스성 질환. 병원에서. 미안, 희야. 나 먼저 갈게. 정희는 울었다. 가지마. 정은은 미소 지었다. 사랑해. 그녀는 떠났다. 정희는 홀로 남았다. 이 사랑의 대가가 너무 커. 정희는 정은의 유언을 따랐다. 운동 계속해. 그녀는 활동가로 살았다. 책을 썼다. 금기된 사랑 베스트셀러. 우리 이야기. 사람들의 공감을 샀다. 하지만 속으로는 고독했다. 정은아, 내가 옳았을까? 이 사랑이 사회를 변화시켰지만 개인의 희생은 컸다. 당신은 동성애를 위해 가족을 포기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나요?